안녕하세요. 목샘의 5분 역사 개화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고 개화파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뉜 것을 기억하시죠? 대원군이 청나라에 잡혀가고 다시 조선은 명성황후와 민씨가문 그리고 개화파가 장악했습니다. 이때 청나라 상인들이 인천 제물포에 들어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짜장면을 만들었어요. 당시는 청나라의 북양해군이 조선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원세기는 오만하고 그의 병사들은 백성을 괴롭혀서 원성을 샀답니다. 이 청나라가 물러가길 바라는 급진개화파에는 20대의 젊고 똑똑한 인재들이 많았어요. 1882년 9월 김옥균과 박영효는 이모군란의 사죄로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서 최초의 태극기를 만듭니다. 또 김옥균과 박영효는 근대식 경찰과 군대 제도를 연구했으며 조선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를 만들었답니다. 1883년 홍영식과 서광범은 민영익을 도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홍영식은 우편제도를 연구해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국을 세웁니다. 급진개화파는 이렇게 똑똑한 인재들이 많았는데요. 청을 반대하고 부패한 민씨가문에 반대하자 관직을 거의 잃고 맙니다. 아무런 힘이 없던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뒤집기로 계획하지요. 마침 기회가 찾아옵니다. 1884년 8월 청나라의 속국 베트남을 프랑스가 침공하자 조선에 있던 원세계의 군대도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결국 1884년 12월 4일 홍영식이 주최하는 우정국 개설 축하연에 민씨 일족들과 외국인들을 초청합니다. 밤이 되자 주변 집에 불을 지른 뒤 참석한 민씨 일족들을 죽입니다. 김옥균과 박영효는 청나라 군대가 궁에 쳐들어온다는 거짓 소문을 내 황급히 입궐하는 민씨일족들을 대부분 죽이고 정권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 갑신년 1884년에 정치 변란이 나다입니다. 김옥균 등은 다음날 곧바로 새로운 정부를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몇 개만 같이 보겠습니다. 청에 대한 조공 허례를 폐지한다. 신분제를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세금 제도를 고쳐 관리의 부정을 막고 국가 살림살이를 튼튼히 한다. 부정한 관리를 처벌하고 백성들이 빚진 쌀을 면제한다. 신분제 폐지 등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은 갑신정변. 그러나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우선 백성들 사이에는 급진개화파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일본과 손잡고 왕을 없애려 한다 소문만 돌았습니다. 갑신정변의 소식을 들은 원세계의 북양해군은 곧바로 베트남에서 돌아와 창덕궁을 공격했고 이때 홍영식이 사망합니다. 도와주기로 한 일본은 싸우지 않고 배신하여 도망치니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이후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김옥균은 10년 뒤 중국 상하이에서 권총 3발에 암살당합니다. 그럼 청과 일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 대표 이토 히로부미는 1885년 중국 텐진에 가서 청 대표 이홍장과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앞으로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군대를 보낼 때 서로에게 알린다는 내용입니다. 비로소 청나라 군대가 사라진 조선. 하지만 청나라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는 조선에 이번엔 러시아를 끌어들일 계획을 합니다. 청의 이홍장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다시 대원군을 조선에 돌려보내지요. 게다가 원세기를 조선으로 보내 우리 정치를 마음껏 간섭하게 합니다. 청은 조선을 쥐고 흔들며 일본은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러시아는 내려오는 상황. 과연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김옥균 등이 만들고 싶었던 조선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